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대선에서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뭐 요즘은 인수위 효과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제 그 오늘 또 발표가 됐죠. 지금 이제 2022년도 이제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약 17% 전국적으로 약 한 17% 정도가 올라갔는데 뭐 재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갈 때 그때가 한 1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뭐 올해 17%까지 합치면 무려 36%가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6%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는 공시가격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특히나 이제 보유세 부분이 되겠죠. 재산세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제 종부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그렇죠. 뭐 작년 기준에 물론 요게 이제 그 당초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워낙 재작년에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2020년 기준에서 아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건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이제 보유세를 산정한다라고 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그냥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보다는 그나마 이제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뭐 생각했던 기대감보다 이제 조금 이제 낮다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이제 1주택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뭐 인수위 효과도 있겠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현 정부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이 그렇죠. 또 민주당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의 변화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감세 쪽으로 부동산 쪽의 세금을 좀 낮추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 자, 그렇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관망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은 이유가 뭔가 좀 구체화된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자, 더더구나 아직 변수도 여전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일단 그 뭐 인수위 효과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자, 인수위원 특히나 부동산 정책을 만지는 쪽에 대통령 인수위원이 누가 들어갔느냐,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향성만 보자라면 일단은 정부 규제를 좀 최소화하고 시장 좀 친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분, 특히나 지금 뭐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분들이 뭐 이분은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건국대 이제 심겨운 교수, 그렇죠. 이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업계 학계에서도 뭐 정말 대표적인 이제 시장주의자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이 이제 인수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또 이분이 또 이제 그 현 정부 있을 때 어떤 그 너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이제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시장 쪽에,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지 정부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정부 차기 정부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정부의 규제는 좀 낮추고 시장 쪽에 좀 많이 친화적인 이런 좀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겠다. 요렇게 조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서울시에서 인수위 참여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 공무원이 인수위에 뭐 지지난번에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서울시 공무원이 들어갔는데, 자, 요 얘기는 이제 또 어떤 얘기냐면, 자, 원래는 이제 국토부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인수위 쪽에. 자,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은 한 명이 들어갔고 서울시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서울시가 이제 2명이나 인수위에 4명 중에 이제 2명이 들어간 거죠. 2명 들어가고 이제 국토위에서 1명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뭐 전문가 그룹 교수진이 또 1명 들어간 건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방향은
서울시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자,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많이 주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 쪽이 많겠다. 자,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신속 통합기획 같은, 그렇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많겠고, 뭐 당선자가 이제 후보 시절에도 사실 오세훈 시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교류들을 했었는데, 이번 인수위 쪽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죠. 자, 더더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들이 국가가 공공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을 하겠다. 요게 또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주도하게 했다고 하는 거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 안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런 쪽의 개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은행권들인데, 아직 사실은 이제 5월 10일이 돼야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3월 말이 됐는데 은행권들도 약간, 그렇죠, 새로운 정부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제 그 우리은행 같은 뭐 요 대표적인데, 우리은행에서 자, 전세값 80%까지 대출을 하겠다. 자, 뭐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또 꽁꽁 묶으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불편을 겪어 왔는데, 지금 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뭐 인수위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또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물론 담보대출 부분은 지금 계속 공약들에도 뭐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뭐 이제 이랬지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얘기가 없었는데 이 부분부터, 그렇죠, 지금 전세값을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다른 은행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또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70%까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대가 지금 40%인데,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하겠다,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은행들이 대출에 좀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요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인수위 효과다, 뭐 기대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시장에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냐라고 봤더니, 자, 일단 한국부동산원, 그렇죠, 뭐 정부 그 기관이죠.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한 거에는 아직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02, 여전히 하락 쪽으로 지금 8주 연속 지금 하락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게요. 지금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락폭 자체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양천구,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더라도 재건축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개구 재건축 이슈가 가장 많은 이런 4개구 같은 경우에는 0.00%로 하락을 그대로 멈춘. 자, 그렇다면 하락을 멈췄다라는 건 또 상승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정부 통계보다는 민간 통계가 조금 더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부동산 114 같은 것들이죠. 자, 민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을 멈추고 서울시 지금, 그렇죠, 전체 아파트 값이 0.01%로 상승한 것으로, 지금 상승 전환한 것으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인수위 출범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좀 선행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매매 수급 지수가 실질적으로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그렇죠. 2주 연속 매매 수급 지수가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요렇게 좀 뭐 시장의 변화가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뭐 사실 이제 뭐 그 차기 정부에서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나 인수위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가장 빨리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그렇죠. 재건축 쪽이겠죠. 특히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년 차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뭐 30년 차 거의 가까이 돼가는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뭐 이제 2026년이 되면 대부분이 다 30년 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건축, 일개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뭐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뭐 목동이라든지 뭐 강북 쪽에도 많죠. 지금 뭐 재건축 되는 뭐 이런 쪽. 또 하나는 이제 한강변 쪽. 자, 특히나 이번에 그렇죠. 선거에서도 한강변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당선자 쪽을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한 것들이 실제 표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한강변 쪽 인기단지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호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 뭐 지금 또 뉴스에서는 또 지금 현 정부하고 또 새로운 정부하고 또 이렇게 많이 충돌하는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이제 더더구나 지금 현재 그렇죠. 국회 의석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당이 또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자, 그렇다라면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 완화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고, 자, 또 하나는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좀 관망 쪽이 좀 많은 것로 현장에서는 제가 좀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자, 뭐냐면 고점에 대한 인식. 그렇죠. 지금 매수자들이 볼 때는 아무리 빗장을 푼다라고 하더라도 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대출 비율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뭐 대출 비율을 70% 80%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금리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요런 또 고민들도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공급 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냐 할 거에 따라서 요 부분도 그렇죠.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바로 또 법률 개정도 지금 또 그렇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